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10년 안에 달라질 세상, AI 기대감에 로봇주까지도 들썩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번 헤드라인은 AI 기대감 쪽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AI 기대감, 로봇주에까지 흘러 들어간 이유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AI가 맨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각종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주가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또 TC본더 관련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AI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구동시킬 수 있을 만한 전력 인프라, 말 그대로 이 데이터 센터를 움직일 인프라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력 전선 쪽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이기도 했죠.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을 기반으로 해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도 강세를 계속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상 맨 처음 AI를 기반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들이 개발되고 그걸 이제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원이 또 필요하겠죠. 막대한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순서상 그 다음에 또 원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원전이 지속적으로 불기둥을 뿜고 있고 오늘도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인프라까지 심지어 그 에너지원인 원전까지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면 다음 타자로는 또 우리가 뭐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드웨어에서 먼저 구축이 되면 그 다음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AI가 모두 갖춰졌으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을 이제 확장시킬 것이고 인류에게 나은 생산성을 제공할 것이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성입니다. 가격만 오른다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좀 눈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든지 생산성을 향상해내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성장을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냥 뭐 지하철이 새로 뚫린 것도 아니고 도로가 개선된 것도 아니고 집도 그대로예요. 집은 점점 오래돼 가고 있고 뭐 재개발된다는 모멘텀도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코로나 때. 돈이 풀렸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집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생산성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엔 피지컬 AI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로서 올라갈 만한 것이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단순히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고 AI 로봇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그럼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라는 문제가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성장은 지속적으로 될 것인데 규제 관련된 모멘텀만 좀 잘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로봇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주축으로 보면서 당장에는 로봇을 피지컬 AI 쪽에서 먼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피지컬 AI를 이제 로봇의 관점에서 로봇주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AI 공약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제조 분야의 AI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을 조금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네. 휴머노이드 쪽 개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과 그 밸류체인 기업들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 초만 하더라도 슈팅에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로봇 전성기가 올 것인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3월, 4월 관세 관련된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주가가 조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날아갔다면 지금 매수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각종 로봇 우량주들의 이제 주가가 형성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다수의 이제 로봇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좀 눌림목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매수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밸류체인이라든지 공장 쪽에 로봇이 도입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이 제조업 기업들이거든요. 뭐 삼성, SK, 현대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 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삼성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채택하고 LG 쪽에서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G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가 지금 먼저 주가가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로보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LG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이라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현대그룹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버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 일단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무벡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 자동화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무벡스 그리고 현대무벡스의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 우리가 공장하면 생각나는 거 컨베이어 벨트가 막 이렇게 돌아가죠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기술이죠? 엘리베이팅 기술입니다. 물류 자동화에도 쓰일 것이고 더 진보된 기술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무벡스와 현대엘리베이의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좀 아쉬운 부분은 현대엘리베이는 이미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남북경협 모멘텀까지 좀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과거 남북경협주로 움직였었던 현대엘리베이까지 좀 빠르게 수급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오히려 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현대엘리베이니까 내가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든지 물류자동화 쪽까지 선제적으로 내다본다라고 하시면 현대그룹 안에 이 두 개 기업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야 하는지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기업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을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워봤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AI 미니 버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그 NH투자증권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AI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는지 투자하실 때 어떤 유의점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선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으니 조정이 기술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전통 종목군으로 여겨졌었던 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저는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풀릴 텐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쪽에서 돈을 막대하게 이제 풀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사실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쓰던 표현이거든요. 네. 그때 뭐 재난이 왔는데 지금의 불경기를 거의 재난급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유동성 명목의 돈이 엄청나게 풀릴 건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돈을 풀 때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대선 공약 때부터 그 대선 토론 때부터 이재명 그 후보 당시였죠. 대통령 그때 토론할 때 그때도 이제 어디에 100조 투자하겠다 그랬죠? AI에 100조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지컬 AI 같은 아직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나 혹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의 삼각동맹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이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물며 지금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이 저기서 더 가나 싶은데 거기서 또 가고 있어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부담은 되실 수 있겠으나 AI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고 로봇 쪽은 아직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AI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수혜받을 만한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 기업인데 이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AI 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